뭐 시장의 1순위 화두가 SK 바이오팜이고요. 이쪽은 뭐 설명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럼 그 다음 범위에서 이제 놓고 보실 부분이 아무래도 SK 그룹주들이 되겠죠. 근데 그쪽도 사실은 이미 이제 기존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SK 바이오랜드를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주의가 오히려 더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개장 전에 이제 올려드린 내용 기준에서는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300만 주 정도의 기준을 설정을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시호가에 최소 3만 주죠. 근데 일단은 3만 주는 넘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조 미만, 6.88%에서 따라붙을 수 있는데 따라붙게 되는 그 흐름 속에서는 양봉을 무조건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양봉. 그다음에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 거래량 부분을 설정해 놓은 부분이 일단 케미칼 쪽의 흐름도 300만 주 기준을 이게 지금 이쪽에 보이는 화면에서는 좀 잘못 보여져 있는데 일단 어찌됐건 SK 케미칼 기준에서도 300만 주 정도, 350만 주 정도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가 1,500만 주를 설정한 게 아니고 일단은 문자 발송해 드린 내용 기준이 300만 주, 그죠? 공격적으로 잡아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 부분의 흐름도 일단은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칫 뭐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래량 거래되고 확인하고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이제 들여다봤었던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오늘 새롭게 또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1,000만 주기 때문에 70% 기준 잡는다면 어떻게 돼요? 700만 주 기준. 그럼 700만 주에 7만 주 정도의 거래가 실려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공격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 개장주 기준에 700만 주에 대비한 거래량이 실려주느냐, 10분 동안에 70만 주 거래가 터져주느냐,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30만 주, 그 다음에 SK 케미칼은 일단 기준 거래량을 300만 주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30만 주. SK도 마찬가지죠. SK 쪽의 그 기준 거래량 부분을 일단 350만 주, 300만 주, 최소 범위 300만 주는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제 그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SK 바이오팜의 그 상장 이후의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SK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52주 저가 대비해서 200%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감안해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SK 그룹주들은 지금 갭 상승 이후에 양봉이 유지되느냐 부분을 좀 완벽하게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화두되는 거는 이제 크리스탈 부분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높게 출발이 되면 따라붙기 어렵죠. 갭 상승 이후에 미끄러지고 다시 돌릴 때 거래 수단 여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좀 잡아서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크로밀 엠브레이는 유통 물량이 작아요. 오히려 그래서 개별 매매 정도로 놓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그 웹젠 같은 경우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웹젠이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350만 주 정도만 실려줘도 주가가 이제 탄력 받는다고 치고 그 정도만 실려줘도 변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450만 주란 말이에요. 4만 5천 주. 그럼 1%의 거래가 실려 있죠. 그럼 이쪽에 이제 거래가 계속 지속되느냐? 음봉 말고 새롭게 52주 고가를 계속 뛰어넘어 주느냐? 그래서 웹젠을 오히려 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도 놓고 보셔야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변동이 나온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의 흐름이 나와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차이점들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유니카스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그 거래량 부분이 좀 실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니캐스트의 거래량 부분도 좀 들여다 보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합권에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합에 따라 붙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수반되는지를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유니커스도 마찬가지고, 양봉 거래 수반되고 양봉, 그다음에 이제 현대바이오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 상한가 수준까지 찍어놓고 쫙 밀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금 여력은 있다라는 거죠. 변동성을 주는 프로그램 쪽에 52,000주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메릴 린치가 어떤 모양새로 움직임을 주느냐, 그 부분에 차이가 있을 텐데 거래량이 완벽하게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는 1,500만 주가 실려야 돼요. 1,500만 주가 실리려면 지금 20만 주 갖고는 안 되죠. 9시 10분까지 150만 주의 거래가 실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 전제 조건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SK 그룹주들의 흐름, SK 바이오랜드 벌써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리고 디스커버리 이런 쪽에 음봉이냐 양봉이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개장 전에 올려드린 웹젠, 유니캐스트, 또 현대바이오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 그게 안 나오면 안 됩니다. 크리스탈은 갭 상승이 너무 크고 그러면 따라붙기가 버겁고, 그리고 이제 마크로밀 이쪽 이제 유통 물량이 작아서 오히려 시세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진칼까지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한진칼의 범위의 기준에서는 일단 거래량 부분이 실려야 됩니다. 어제 뉴스나 내용은 공시 내용, 뭐 소송을 또 걸었다, 이거는 재료는 아니에요. 기존의 내용이고, 오히려 이제 그 전환사채 발행의 성공, 거기에 이제 강성부 펀드 쪽에 자금 여유가 다시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강성 펀드 쪽 기준에서 의결권이 다시 살아나는 부분, 거기에 임시총회 부를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일단 한진칼 쪽의 변동성이 이 정도의 흐름이고 거래량이 제한적이라면은 그대로의 관망 유지 그대로 가져갑니다. 아시겠죠?